일본 혼슈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의 소녀가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미래를 단정짓는 어투였습니다. 이후 한 일본 채널에서 그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12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벗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기운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다른 자리에 내려앉지 않는다. 아주 멀리까지 떠돌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시작한다. 감옥은 벽으로 막힌 곳이지만 그날 한국에서 막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은 곧 바뀐다. 이 예언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누군가는 특정 정치인의 몰락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이동을 암시하는 장면이라 분석했다. 그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의 순간이 아니라 국군 전체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소녀는 예언을 멈추지 않았다.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말을 했고 그 말들은 짧았지만 생생했다. 특히 한 문장은 일본 전역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 문장은 한국으로도 전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여름은 검은 비로 덮이게 될 것이다. 하늘은 2번 갈라지고 물은 2갈래로 쏟아지며 땅은 한 번 뒤틀린다. 이것은 3가지 재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큰 기운이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고 파도를 더 경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소녀는 그 재해가 일본에서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바다는 경계를 모르고 흐른다. 동쪽에서 일어난 흔들림은 바다를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국의 남쪽 해안을 따라 조용히 밀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바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곧 기운의 변화를 알게 된다. 물이 아니라 운세가 바뀐다는 것을.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었다. 누군가는 자연재해가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고 또 어떤 이는 그 재해가 상징하는 흐름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이 2025년 여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다. 흙이 젖는 것을 재해라고 생각하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이전의 한국이 아니다. 사람들은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흐름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한 하늘이 2번 갈라지고 물이 2갈래로 쏟아지며 땅이 뒤틀린다는 표현은 거대한 태풍, 이상폭우, 지진 혹은 해일의 연속일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해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기운을 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2025년이라는 시기는 이미 많은 예언가들이 주목하고 있던 해다.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움직이고 바다는 반응하고 땅은 기다린다. 하지만 사람은 모른다. 알게 되는 건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이 갖게 될 첫 번째 진짜 기회가 된다. 2025년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힘. 바로 돈이다. 예언 속 소녀는 이 흐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언급을 남겼다. 그녀는 말한다. 돈은 나라를 떠나려 한다. 그러나 일부 돈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된 장소가 있다. 이름은 작고 땅은 좁지만 신뢰가 살아있는 곳. 그곳은 오랫동안 준비만 해왔고 이제야 그 준비가 끝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말한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어서 언급한 문장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서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돈이 먼저 도착하고 사람은 나중에 따라간다. 구조가 먼저 생기고 권위는 나중에 생긴다. 돈은 조용히 스며들고 그것이 그 나라의 뿌리를 바꿔놓는다. 이 말은 국제금융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일까? 돈이 머무르는 힘은 결국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다. 2025년 이후 국제 자본의 일부가 한국을 임시 기지로 삼을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디지털 자산의 실험지로, 다음은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의 중개지로.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예언은 이 흐름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자신의 것이 된다. 처음에는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기축은 종이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의문을 품는다. 왜 하필이면 한국일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따르지 않는다. 돈은 움직인다. 그리고 돈이 머무르기 시작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다음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 금은 무겁지만 흐름은 가볍다. 사람들은 금을 쫓고 흐름은 사람을 고른다. 이번엔 흐름이 한국을 고를 것이다. 어떤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게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이 움직일 때 세계의 중심도 함께 이동한다. 예언 속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 기운의 대이동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 시대를 이끌던 기운이 점점 지쳐간다. 빛나던 별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점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을 느끼고 있다.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기운은 이미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십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 그러나 2025년 이후 그 중심이 서서히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그녀는 분명히 말한다. 다음은 바다를 건너간다. 그 바다는 태평양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오래 기다렸고 충분히 아팠고 이제는 감당할 준비가 된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작다고 말하지만 기운은 작지 않다. 그 나라가 다음 중심이 된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오래 기다린 나라가 어디인지. 그녀는 그 나라가 갖게 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운이 머무는 곳은 곧 책임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책임은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다.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외교적 주도권이나 경제적 부상을 넘어서 문화적 기운의 중심 이동을 암시한 것으로 읽혔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 때문이었다. 어떤 시대는 말로 시작된다. 어떤 시대는 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게 되는 흐름이다. 2025년 한국은 무언가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든 누군가의 망상이든 아니면 12살 소녀의 직감이든 그 말이 남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전해진 예언은 총 4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무너지는 권력,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재해, 또 하나는 이동하는 돈, 마지막은 옮겨지는 기운이다. 그 각각의 예언은 따로 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은 한국이다. 그녀가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 작지만 준비된 나라, 기운이 머무는 자리, 흐름이 닿는 끝이라는 말은 지금의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 예언은 정치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넘어가고 경제로 이어지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귀결된다. 즉 겉으로 보이는 변동 너머에 더 깊은 구군의 전환이 숨어 있다는 말이다. 소녀는 첫 번째 예언에서 말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상징이다. 본질은 그 빈자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흐름이다. 그 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이완과 재편을 암시한다. 두 번째 예언에서 그녀는 자연의 거대한 움직임을 말하며 한국 남해안에 미세하게 닿을 변화를 경고했다. 흙이 젖는 것을 사람들은 재해로 여기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물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세 변화, 다시 말해 사주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를 예고한 말로도 해석된다. 세 번째 예언은 금융과 관련된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돈이 먼저 도착하고 구조가 그 다음 생기며 마지막의 권위가 뒤따른다. 이 문장은 단기적 경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갖는 위치 자체가 변한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기운의 대륙 이동, 즉 문명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에 대해 언급한다. 이번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은 이 나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해진다. 소녀가 말한 4가지 예언은 단지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게 될 변화의 4단계다. 정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자연에서 경고가 오며 경제에서 방향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기운의 무게가 옮겨지는 것. 그리고 그 4단계는 모두 2025년이라는 해를 기점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긴장감을 갖게 된다. 예언은 보통 막연하고 흐리지만 이 4문장은 기묘하게도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이 흐름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미래 예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언이 전하는 핵심이 지금 우리의 흐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변화의 문턱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해왔다. 정치 지형은 뒤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제 구조도 점차 내수 중심에서 국제 분산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압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살 소녀가 남긴 예언은 단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한국이 겪게 될 구군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풀어낸 텍스트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누적된 긴장과 경험이 한 번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기운의 전환이다. 기운이 변하면 사주도 바뀐다. 운세가 바뀌면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 그해 한국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전엔 들리지 않던 말들이 그제야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2025년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방금 한 어린 소녀가 남긴 예언을 따라 2025년 한국의 국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예언들은 묘하게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질문의 답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흐름 안에 있다. 정치의 균열, 자연의 경고, 경제의 이동, 문명의 기운.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단지 예언의 구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 네 갈래가 모두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에게 국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다. 믿음과 회의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한 사람이 아닌 한 나라 전체의 사주가 바뀌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의 문턱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을 감지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예언, 한국, 미래, 국운 이제 이 단어들은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콘텐츠에서도 예언과 현실 그리고 흐름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작은 채널의 흐름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